91페이지요. 하단전에 온전한 단전이 형성되면 동맥으로 기가 흘러가는데 이때 단전 확충법이라는 수련 단체마다 다르지만 단전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단전 외에 다른 운행을 더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정호는 오행연기법, 반아리는 구근기로법, 그 외에 대맥을 이용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별 상관이 없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하단전의 기운을 모으다 보면 본인이 느끼는 단전에 모인 기와 실제로 이루어진 것에 차이가 납니다. 즉 느낀 것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의 자천 정도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10성이 아니라 12성을 목표로 100%가 아니라 120%를 향해서 어려운 말로 백적간두 갱진일보 하듯이 꾹꾹 밟아줘야 하며 이렇게 온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호흡이나 의념이나 어떤 이유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길을 운행하려고 할 때 상기라는 가슴이 번거롭고 열이 나서 두통과 정신찬란이나 다양한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현상을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런 이유로 단전 확증법을 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천하다 보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처음에 초기에 약간의 그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호흡을 하면 횡격막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번거롭고 두통 생기고 열나고 눈 충혈되고 하는 것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처음엔 다 겪기도 해요. 안 움직이던 근육 움직여서 그렇기도 하고 생소한 행동을 하다 보니 몸이 좀 번거롭죠. 근데 단전을 만들 때, 단전을 만든다고 할 때 단전이 완벽하게라고 해야 되나? 온전하다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마음이 급해서 길을 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많이 급하죠. 수련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생각만큼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온전한 단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길을 움직이는 경우나 의념으로 지나치게 한 곳을 집중하거나 의념으로 길을 통제해가면서 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꼭 그래서 이런 단전 확증법 같은 게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각 단체마다 나름대로의 방법을 써요. 이것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오래됐어요. 이런 식의 방법이. 가장 흔하게 일반적으로 쓰는 건 대맥을 움직이는 건데 대맥은 그냥 혁대처럼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우리 옆구리인가 허리를 돌게 하는 건 대맥으로 돌게 하는 건데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돌릴 거예요. 안 돌려봤는데 나 이렇게. 그리고 오행연기법은 외가 단전이라고 하고 사람이 이쪽이 왼쪽 오른쪽으로 했을 때 이렇게 돌려요. 일부러 돌린다기보다 돌아간다고 해요. 이걸 알고 있으면 기가 이렇게 움직여요. 모르면 이런 식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걸 알고 있을 때 일어나요. 오행연기법은 저기 명치로 연정은 거 아니에요? 명치 쪽으로. 네, 연정은 거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묘유주천이라고 해요. 중국 책에도 있어요. 연정권이라 말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쪽에서 옛날에 다 했어요. 아 그럼 이게 좌로 갔다가 여기가 옆구리 여기로 가요. 걸로 갔다 이제 여기 가슴 밑에 여기 구미혈. 그다음에 여기 이쪽은 약간 높은 쪽이 약간의 그 층차가 이쪽이 또 아래고 이쪽이 조금 이런 식으로 사선이 그거지. 좀 이쪽이 위쪽이고 이쪽이 내려오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이쪽도 내려오던가? 또 까먹었다. 잠깐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쪽이 좀 위로 올라간다? 거꾸로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쪽이 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쪽이 좀 아래쪽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처음에 느끼는 게 내가 신체적으로 느끼는 거와 기가 실제 존재하는 위치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느끼는 기의 장소하고 실제 기가 있는 장소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모제라고 그러죠. 이건 모제 정도. 탈란대 근처가 여기 내려오고 너무 내리면 밑으로 빠지니까 이것도 조심하고 올리면 이제 올라가요. 예전에 저 연정을 약간 해봤었는데요. 네. 그거를 자면서 이렇게 잠결에 느꼈어요. 갑자기 막 천둥 치는 것 같아서 막 기가 움직이더니 밑으로 빠져나가면서 그게 밑으로 잘못 빠졌는데 막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이렇게 돌더라고요. 이게 한 바퀴 돌아요? 응. 자다가 그랬어요, 자다가. 근데 네. 연정원 가서 얘기해보니까 안 믿어요? 네, 그 단체마다 또 주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단체는 이 대맥을 돌리는데 이게 뭐 여기서 내가 돌았다 안 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정하는 것은 절대 없어요. 얼마나 수련했냐, 어디서 수련했냐 이거부터 묻지. 내가 돌아가는 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뭐 돌면 이제 뭐 꽉꽉 찬 느낌이 돌면서 팍 터지면서 이렇게 돌더니 밑에서 그냥 뭐가 잘못되는지 그냥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다 깼는데. 저는 어떤 사람은 핏줄이 이렇게 이 모양대로 난 사람도 봤어요. 별난 사람들 많아요. 뭐 어디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온 단체는 뭐 태극도 태라고 하면서 양쪽이 부풀어 올라야 돼 진짜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외에도 또 뭐가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바나리에서는 구궁기록법을 쓰는데 이게 일종의 구궁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좀 대단히 복잡한데 이 순서가 있거든요. 이게 낙서 순서인데 하도 낙서에 나오는 순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순서가 있어요. 이게 움직이는 순서예요. 숫자대로 1, 2, 3, 4, 5, 6, 7, 8, 9인데 이게 구궁이잖아요. 이게 수학의 마방진이라 그래요. 이게 양 다 사선으로 15잖아요. 더하면. 이걸 마방진이잖아요. 근데 이걸 배해서 하라고 하는데 좀 뭐 비판하기 좀 그렇지만 머리 아파요. 하여튼 이 순서요. 요거 돌리는 이 순서요. 이건 기억해 두면 좋아요. 이걸 쓰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 배열하는 순서예요. 어디에 들어가도. 이건 일종의 방법인데, 이걸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 주고는 상당히 이거 가지고 장난치기는 하는데, 별거 아닌 건데, 그냥 그래요. 왜 굳이 이 순서대로, 이 모양대로 숫자를 붙여야 되냐는 이유는 없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뭐, 북두칠성이 하는 거 본땄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어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이렇게 딱 얘기하면 여기가 술, 여기가 술해, 여기가 진사인데 천문지호예요. 이쪽이 천문이고 지호인데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이걸 시작을 어디서 했냐면은 복희역 복희역에서 그 흔적이 먼저 나와요. 이게 이 두 개가 이 아버지고 딸이고 엄마고 아들이잖아요. 딸이고 여기가 아들이에요. 여기가 딸이고 하나가 아들이고 여기 두 개가 같은 성이에요. 이 두 개가. 이거 국물이라고 그래요. 어디서는 이 순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국물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건 울밖에 없다고 그러죠. 이건 국물 두 개 다 있다고 그러고. 이게 국물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단전을 이렇게 움직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왜 그렇게 얘기하면은 단전법이라는 게 엄청 많아요. 하려고 하면. 사과처럼 쪼개서 운행시켜도 되고, 상하로 쪼개서 움직여도 되고, 팔자 돌려도 되고, 그래요, 단전을. 이런 운행은, 꼭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문제가 그거죠. 그러니까 단지 정말로 온전하게 형성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아는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것도 그래요. 난 여기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럴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단체마다 다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느껴지는 거 하고, 그걸 검사받는 건 또 틀려요. 또, 만약에 수장이라도 있으면 수장의 말에 토달 일은 없겠지만, 수장이 없는 단체, 수장이 이제 떠나 있는 단체에서는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이러면 또 남단체 말하는 거니까 안 되고. 그렇다고. 단전에 이런 식의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이 외에 더 있는 건 못 봤어요. 그래도 하려고 하면 더 만들 수는 있다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기수련으로 단전 만들 때 중요한 게 단전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런 이론들이 많이 생기죠. 이건 사람이 자천하면서 한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도 기의 운행이나 형질이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초보자일 경우 이러한 원리 이해와 몸의 습관이 미숙함으로써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생각이 중요해요. 기는 생각에 따라 가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장난처럼 생각했다가 그쪽으로 기가 가면 초보자한테는 병되기도 해요. 그게 몸에 안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아무렇게나 생각해버리면 이제 다칠 수가 있기도 하죠. 흔한 건 아니지만 타존지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른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전에 온전하면 그 후에 동맥이 열려갑니다. 너무 애쓰거나 힘쓰지도 서두르지도 않아야 합니다. 첫 경험은 무엇이나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이니 조급하게 얻기 쓰다가 병이라도 얻으면 큰일입니다. 타존제에 대한 그 문제가 있기도 하는데, 초기에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은 타존제에 의한 영향이 있었어요. 이상한 사람 많아요, 이쪽 세계에. 이상한 곳도 많고. 그래서 처음에 연락이 굳이 안 만나도 회원가입이 되거나 그러면 먼저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거나 이게 또 생각의 문제인데, 관심이 그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신비한 거나 기이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존재를 부른다는 거죠. 내가 관심 있는 존재를 부르고 그로 인해서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잘못 이해하는 곳이나 잘못 가르쳐주는 곳에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뭔가 머리가 갑자기 좋아지는 거나 밝아지거나 몸이 좋아지거나 힘이 나거나 상쾌해지거나 그런 현상들, 기분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그게 위험하죠. 그렇게 위험해서 몸 안에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접신으로 끝날 걸 빙의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는데 그런 걸 잘 보지 못하거나 그걸 대처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위험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자기가 알아내지 못하는데 그걸 가르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그러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많은 단체나 도장은 사범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범은 그런 식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가르치고 있다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죠.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가면 또 그런 거긴 한데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근데 그런 위험성이 자주 있지도 않아요. 근데 만에 하나 생기는 경우가 또 문제가 된단 말이죠.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게 관심 없는 듯이 보여요. 수련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런 것에 지나치게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관심이 없으면 일어날 일이 아닌데 가끔 또는 어쩌면 자주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도 있고 전혀 안 올 때도 있는데 아무튼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걸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수련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그 황홀경이라든가 어떤 다가옴 경험, 체험을 바라잖아요. 근데 그 체험을 빌미로 벌어지는 현상이 꼭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몸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심도 해봐야 되는데 너무 의심을 하면 또 그것도 자기 공부를 방해해요. 그래서 좀 초기에 어렵죠. 이게 좀 좋다고 흥분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자기를 억압해서 안 되는 이 애매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조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죠. 기운행으로 하는 자처는 재미있기도 하고 기의 신기함도 있지만 잘못된 경우 그 치료도 쉽지 않아 조심해야 합니다. 원래 이쯤이 되면 기가 신령스럽지는 않아도 감흥에 따라 스스로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가만히 관조만 하고 있어도 됩니다. 동맥을 열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기는 그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기가 저절로 흘러가니 너무 느끼려고 하거나 운행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를 몰듯이 가속과 브레이크를 내 마음대로 하고 방향도 내가 정한다는 생각은 결단코 금물입니다. 요즘은 소를 몰지 않으니 애완견으로 비유하자면 개를 산책하듯이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멈추고 볼일 보는 것을 기 마음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개가 날 끌고 가야지 내가 개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길을 관조해야지 내가 빨리 하고 싶어서 서두르며 길을 인도하면 곤란합니다. 열리기 힘든 곳이 있는데 미려나 명문이나 협처, 옥침 등 중요한 길목에서 멈추어 더디게 진행하면 성급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단전만 지키면서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면서 마보나 속보를 하며 힘을 기르는 것이 앞으로 자천을 위해 더 낫습니다. 귀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치료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귀로 인해서 생긴 문제 중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처음에 귀를 잘못 들여가지고 이상한 심리적인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 상당히 고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귀를 한번 느끼면 못 느끼는 상태에 돌아갈 수 없어요. 귀 느낀다는 건 일종의 감각이거든요. 하나의 감각기관이 만들어진 건데 그걸 이제 귀 느끼는 게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귀를 안 느끼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봐야 그게 잘 안 돼요. 한번 느껴진 건 계속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강도가 줄어들어서 익숙해질 수는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지나치게 그 부분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감각을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요. 좀 무뎌지거나 좀 자기가 익숙해지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런 것을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할 거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쪽은 기술원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잘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 사람들 다들 길을 느끼시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힘들어해요. 그 느껴지는 것 자체만도 느껴지다 보면 별게 다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느끼는 게
게 아니라 내 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감각이 있다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심리적인 그 묘한 그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흔치는 않은데 봤어요. 여러 명을. 흔치 않은 사람들을 여러 명을 봤는데 분명히 흔치 않은 사람들인데 어쩌다 이쪽 세계에는 그런 사람들이 또 여러 명이 있는 것도 참 그런데 느껴지는 것만으로 자기가 빙의도 아닌데 빙의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해코지한다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경우까지 간다고요. 몸 안에 뭔가 움직이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움직이니까 뭐가 느껴지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뭐가 느껴지니까 이걸 자꾸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누군가가 무언가가 자기를 해코지하거나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런 식의 비망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성향이라서 조심한다 될 것도 아니고 좀 무책임하게 말하면 선업을 쌓으라고 해야죠. 선업을 쌓았어야지. 그래서 그건 심리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이거나 이 생에 꼭 아니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별거 아닌데 별거인 것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거라도 감당하지 못하게 몸이 형성됐거나 심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죽기보다 힘든 것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줘야 돼요. 별거 아닌데 고통스러워 한다고요. 근데 그걸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본인한테는 죽기보다 힘든 거라고요. 이런 서로 간의 강도 차이가 있어요. 고통은 나한테의 고통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고통이 아닌 경우는 아니에요. 고통도 상대적이어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고통이어야 고통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느껴보니까 별로 안 힘들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어요, 사람이. 나는 멀쩡하고 오히려 좋아하는 뭐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당히 기분 좋아할 문제인데 누구는 죽어요. 이런 생사의 갈림길이 있어요. 묘한 사람마다 그런 식의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걸 느껴보고 싶어서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는 그게 죽기 살기로 안 느껴봤으면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정반대의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걸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단체 얘기도 했지만 상대가 정말 느낀 게 느낀 건지 상대 입장에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것만 본다고요. 이게 수장이 없었을 때 아니면 기준이 모호할 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정해놓은 기준과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것만 따지고 있다고요. 일종의 옷에 날 맞춘 게 아니라 옷이 날 맞춘 게 아니라 내가 옷에 맞춰주는 거예요. 법이 생기거나 규칙이 생기거나 기준이 생긴 건 좋은데 그 기준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 기준을 위해서 존재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게 이념의 병폐잖아요. 수련단체도 이념의 병폐가 생겨요. 시간 지나면 수장이 만들어놓은 규칙이라든가 수장이 만들어놓은 글, 말 그런 것에 사람들을 얼거맞게 만들죠. 그런 곳이 많이 있게 돼요. 더더군다나 수련단체는 더 심해져요. 종교화되거나 좀 그러면 신앙적인 면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옆에서 보면 신앙적이에요. 단전만 지키면서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면서 이거는 기가 날 이끌도록 하고 나는 단전만 신경 쓰며 자연스럽게 될 거라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됩니다. 기의 감흥을 믿고 기다리면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수련을 안 하거나 운행을 몰라도 나중에 공단 이상이 되면 따로 연습해서 기를 배우고 느끼며 제어할 수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 기 운행말을 자천의 전부로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독단입니다. 소두천을 빼려고 싶어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위적으로 그 귀를 움직이려 하는 건데 그게 보면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단전이 만들어지면 기를 위로 올려야 되는데 이때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법이라든가 뭐 하는데 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다리 힘으로 올라가요. 이 다리 힘이 밑에서 있는 힘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는 용천혈의 기운을 용천혈을 열어야 된다고 하거나 용천에 집중하거나 용천의 기 흐름을 좋게 하면 이게 잘 된다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리의 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 흐름이 좋아지거든요. 이 아니면 다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가운데로 기를 내리고 뒤로 돌리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기를 돌리는 심법을 하면 이 힘이 세져요. 그러니까 다리가 앞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뒤로 올라오고 이렇게 기운을 돌리면 이 힘이 세지고 걸어갈 때도 기를 그렇게 돌리면 걸음이 빨라져요. 힘이 좀 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갈 때는 팔을 이게 기운을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렇게 돌리면 좀 더 빨리 올라가요, 이게. 이런 것도 그냥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기술을 안 하시죠? 안 하니까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죠? 이거 하는, 인맥과 덤의 여론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일본에서 어디선가는 그 인도매 열어주는데 몇백만 원인가 20년 전에 몇백만 원 달라는 것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 달라고 해요. 그런 거 가지고. 다음 것도 읽어야 되나? 이게 참 맨날 기 얘기만 하는 것도 그런데. 다른 얘기 할까요? 무슨 얘기 할까요? 맨날 기야. 참 지겨워 죽겠네. 건너뛰고. 여기 속보하라고 하는데 속보도 좋아요. 뒤꿈치 들고 올라다니면 다리 힘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힘도 생길 수도 있어요. 다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넘어가 버려야지. 그래서 이제 96쪽 바른몸 그 이후부터 이렇게 여기 읽으셨죠? 예, 여기까지 읽어보셨죠? 다들 집에서 읽는지 모르는데 여기 와서 읽는 척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읽다가 뭐 이상한 거 있었어요? 그냥 질문을 때우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바른몸 이후부터 읽어야 되나? 어디부터 할까나? 이건 제 경험이라서 모두 다 이렇게 느낀다는 그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고요. 바른몸 만들어질 땐 그 호두처럼 넘어가고 하늘 공부를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순서라는 게 임동맥이 열고 그 다음에 중맥이 열리면 우선은 인간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진화론에 의해서 인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인간 이상을 넘어가려고 할 때 처음 인간의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게 중맥이 열릴 때. 중맥이 열리면 이제 비로소 인간이에요. 이게 딱 열려서 이게 돌아갈 때 이러면 이제 인간이에요. 이 전까지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인 척하는 사람이 인간이 되고자 하는 사람인 거지. 인간이 되고자 원하는 사람인 거지 인간은 아니에요. 아니면 이 이전을 인간이라 하고 이 이후를 인간이라고 안 하는 이름을 그렇게 지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의 그 형상, 이 사람의 형상에 맞는 행동과 생각을 하는 것이어야지 그 사람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서 여기부터 인간이라고 해요. 이게 왜 인간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가리가 피가 마르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어쨌든 대가리에 피가 말라요.
그러니까 숨골이라고 숨골이 막혀간다고요. 숨골이 막히면 무슨 일이 있냐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주위를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외부 사물을 보는 것에 힘들어하는 거는 이 머리가 다쳤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 사물을 보는 걸 힘들어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외부 대상이 보이시던가요? 보일 때 누구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봐요?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하는 많은 것들은 제가 본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어떻게 보던가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내가 분별해 봤어요. 네?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대상, 외부 사물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누구나 똑같이 보지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봐요. 비슷하게 교육받았고 비슷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게 되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걸 알게 된다면 아마 주위에서는 고리타분한 인간이 되겠죠. 그런 정도로 가만히 혼자 사고하고 명상한다는 건 별로 요즘은 인정하지 않는 세상인 건데 이 중맥이 열린다는 건 이 외부에 나간다 하잖아요. 이게 나가잖아요. 기가 나간다 그러는데 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사물이 그랬대야 비로소 다가오기 시작해요. 외부가 있었고 이거를 또 신비하게 얘기하면 몸이 사라지거나 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외부가 보여지는 거예요. 외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건 합쳐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를 느끼기 시작한다고요. 내 몸처럼, 내 감각처럼 나의 일부가 되어 간다고요. 일부가 되어 간다는 게 내 감각기관 내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자기 팔다리만 자기 거라 알고 있는데 이걸 지나가야 외부 사물들도 내 거라는 소유 개념이긴 하지만 좀 이상하면 내 거라는 게 아니라 그때서야 외부 사물과 나의 내면과 접촉하기 시작한다고요. 이 내면에서 나온 것과 외부가 접촉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몸 사라지거나 하나가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말이 그래도 해가지고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단순히 몸 사라지면서 정말 몸 사라짐 일치라고 해서 신인 합일이라든가 천인 합이라든가 그렇게 뭔가 무협소설에 엄청난 그 국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요. 그냥 외부를 보는 거예요. 본다는 건 외부 사물과 접촉하는 거고 교류하는 거예요. 교류한다는 건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 돼요. 외부 사물에 대한 내 지식이 형성된다고요. 그래서 외부 사물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된다고요. 이때서야 비로소. 그래서 다시 사고 체계를 형성해야 돼요. 하나하나. 이전에 아직 인간이 되기 전에 생각했던 사물에 대해서 이때부터는 다르게 사고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동안에 사고체계나 행동체계에 익숙해져가지고 길들여져서 내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걸 체크하지 못하면 알아채지 못하면 계속 내가 달라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습기대로 그동안 살아온 그 관성의대로 그대로 나아가는 것만 하겠죠.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라지는 것 같이 하는데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 원천도 있기는 하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그렇고 어쨌든 이건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서 외부를 받아들여 오는 건데 다시 들어와요. 외부가 들어와서 이게 세계의 큰 그 원이 만들어져요. 사람에게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다시 형성돼요. 이걸 여러 가지 삼성내단이라 하거나 뭐라 하거나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다시 자기 안으로 수축이 돼요. 이거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과 하나가 된다고 해야 되나. 내가 사라져가면서 흩어져 가는 건데, 그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소멸되어 가고 헐어 돌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건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나갔으면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안으로 들어와 다시 형성이 돼요. 이 과정도 거쳐요. 이 과정이 거쳐서 자기가 완성되면 중심이 잡히기 시작해요. 자기 중심이 잡힌다고요. 무조건 외부만 보는 게 아니라 외부를 보는 나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외부를 생각하는, 또 이 세상에 나도 있고 남도 있으려면 그 중심을 자기로 정해놓고 외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대학에도 수신자가인데, 수신자가 치국 평천으로 넘어가는데 시작을 나부터 시작을 해요. 외부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외부부터 시작할 수 없고 오직 자기부터 시작해서 외부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걸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외부가 중요한 듯이 보여요. 외부, 요즘은 소유욕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중요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건 자기 중심적으로 안 보고, 남 중심으로 봐야 될 건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약간의 좀 서로 뒤틀려 있어요. 이 세상을 다 소유하듯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것은 내가 되지 않아요. 내 것이 되지도 않고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진짜 내 것이 되는,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것을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부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냥 무조건 습관적으로 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따라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따라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나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선 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부터 따져봐야 되고, 내가 있다면 어떻게 있는 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부터 성찰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 외부를 보는 거지, 외부를 알기 위해서 자기를 보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알기 위해서요.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나 다음의 것을 알고 또 외부 것을 나아가는 거라고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외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판단, 행동 판단, 그 기준을 정해가는 건 자기부터 해야 되고 자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기적이란 말은 옛날 사람들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말이 이상하네. 아무튼 이 과정을 거쳐야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안으로 들어온 이것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금빛으로 번쩍거리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 금빛이 요만했다가 점점 커져요. 커지는데 이 커져서 몸과 같은 크기로 가면 이게 다른 몸이냐? 아니에요. 태예요. 이제 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번 해야 돼요. 이 금단이 2번 내 몸과 같아져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한 번밖에 설명 안 하는데, 그 태가 우선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다시 금단이 만들어져서 형성이 되어 가죠. 그렇게 만들어져서 커진 게 내 몸처럼 되면 이제 이걸 바른 몸이라고 해요. 읽기 싫어서 그냥 설명했어요. 바른 몸 이후부터 읽으려니까 이제 그 정도로. 신이라 하면 신령스럽게 시공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신묘한 작용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해입니다. 말이 알아듣기 힘든데 간단히 생각의 자유로움입니다. 사람들을 잘 보면 별거 아닌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빠져서 더 넓고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이 부족한 거라고 봐도 되겠죠. 원신은 이것의 선천이라 하여 신에 대한 근거나 모체적인 것을 추상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하냐면 바른 몸
만들 때도 이 중요한데 바람목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중요한 게 이 신에 대한 건데 옛날 사람들은 신의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의식의 확장이나 확대하는 거예요.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상당히 서양식 말인 거고 얘네들은 과거 사람들은 그 신이라고 얘기하죠. 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많은 것들이 이제 의식이 얼마나 커지고 신령스러워지는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라는 건 그 의식의 신령스러움이 돼요. 그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의 크기나 질이 수련의 진도와 관계된다고요. 그래서 그 이치이해라든가 세상을 보는 관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관심 두게 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좀 넓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설명을 많이 하죠. 그렇다고 세계관을 설명해 주는 건 아닌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천자문부터 시작할 때 보면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이 세상에 무엇이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을 위주로 신의 형성을 잘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간다고요. 지금처럼 직업교육처럼 그냥 실용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옛날 사람들은. 그 사람의 관법적인 역량이 있다면 그 자질의 원천입니다. 이 원신을 갱생이라고 하여 다시 만드는 것은 자기 원신을 근원적으로 변혁하여 내 의지로 창조하여서 천지사방의 석가모니처럼 선상천하 유화 독존을 독립으로 선언함을 말합니다. 이게 원신갱생이란 말이 또 책에서 읽어보고 어렸을 때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갱생인 건지에 대해서 좀 지금은 의심스러워요. 이 원신갱생이라는 것은 원신이 애초에 있는데 그것을 다시 만들었다는 식이 되는데 아니면 좀 더 나은 걸로 만든 것처럼 들리는데 이 원신이 그냥 원신이 아니라 일종의 불성 개념이란 말이죠. 몸 안에 신성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만든 거라고요. 대학을 말하면 명명도인데 밝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다시 밝힌다는 뜻으로 쓰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좀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밝음이 있냐고 할 때 어떻게 있어야 정말 있다고 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자기 안에 불성이 어떻게 있어야 있다고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건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있으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견성성물 하는 것처럼 그냥 바로 불성을 체득할 수 있나 그렇게? 불성을 보면 아니면 그게 갑작스럽게 볼 수 있던가요? 있으면 그게 정말로 불성이 있는 것이 되나? 어떻게 해야 사람에게 불성이 있는 것처럼 되는 거죠? 없어요?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다들 그러잖아요. 어떤 단체, 어떤 가르침, 어떤 곳에서도 다 인간 내면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늘인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불교 영향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당연한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인간이 그렇게 그 신성 같은 게 불성 같은 게 없냐고 하면 또 없다고 하기도 그렇단 말이죠. 어쨌든 수련하면 보살이 되거나 부처가 되거나 뭐가 되건 간에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있지 않냐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죠. 이게 애매하다고요. 전 그래서 시간적으로 나누는 거죠. 얼마나 쉬우냐, 얼마나 간단하게 불성을 체득할 수 있냐고 따져봐야 할 때 그렇게 쉽지 않거나 오랜 세월에 걸리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걸리는 것을 별로 이렇게 오랜 세월 걸리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단박에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식으로 단박에 할 수 있다면 짧은 시간에 이 짧다는 게 적어도 한 생?
한 생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불성은 최적할 수 있으면 뭐 불성이 누구나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정말로 그러냐 이렇게 정말 그렇게 돼요? 한 생 정도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얼만큼 깨달아야 되는지 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따지고 들어가면.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별 의심 없이 받았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게 따져볼수록 아닌 것도 있고 뭔가 오류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만 그러나? 근데 없다고 하고 외부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면 내 속에 없으면 외부에 있는 건데 외부에 있다고 하고 찾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내부에 없으면 외부에 있는 건 아니에요. 내부 외부 나눈 거는 이제 그렇게 나눈 사고 습관인 거지. 내부 외부 의미가 언제 내부인 거고 언제 외부인 거를 먼저 정하고 내부 외부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내부 외부 나눌 필요가 없어요. 불성이 뭐길래 그렇게 안에는 없는데 외부에는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어느 한 곳에 고정해서 공간적인 공간적인 존재로 이해한다는 건 그건 불성이 아니지 않나요? 내부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있다고 하는 거는 불성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전제가 또 있잖아요. 근데 불성은 거의 절대시 여기는 그 어떤 거잖아. 근데 그런 절대적인 그 무엇이 공간적으로 없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안 된다고요. 벌써 오염된 거라잖아. 오염된 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또 이렇게 따지면 분명히 애매한 게 있어요. 어디 있는지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 그러니까 있다고 하면 그래도 있나 없나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별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수도하는 이유가 그런 한 전제가 있어야 수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수도해서 뚝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도가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저처럼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어디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요. 갱생이란 말 여기서 써있길래 그냥 예전에 쓴 글이니까 이렇게 써있다고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여기는 책 보면 좀 그렇긴 한데 옛날에 쓴 것들이라 지금 같으면 지워볼 것 같은데 지우기도 그렇고 어디까지 읽었지? 즉 의식과 실체와의 구분이 지금과 다른 것이죠. 의식은 무형이나 형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신으로 만든다는 건 그것을 실체화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이해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때 내 시공간의 영역장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또 상식적인 사고와 다르긴 한데 실체화되는 거예요. 실체가 있냐 없냐 실체가 좀 어렵게 말하면 그렇긴 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정말로 물질이냐 존재하는 것이냐고 하는 이런 존재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하게 돼버린단 말이죠. 어떤 사물이 있냐 없냐를 말했을 때 어떠하면 그 사물이 있다고 말할 거예요. 이거 다 철학적으로 넘어가는데 철학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이게 신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이 바른 몸을 이해하거나 바른 몸을 가지거나 바른 몸을 넘어가려면 결국은 관념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상식적인 관념이나 사회 통념적인 거 가지고 수도하면 그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전문적인 거고 전문적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전문 지식 이미 전문 지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야든 전문 지식으로 넘어가면 사회 통념 상식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요즘에 어떤 학문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던 거예요. 물리학도 그렇고 경제학도 그렇고 전문가들만의 지식이 따로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미 과학이 상대성 이론을 넘어가면서부터 이미 그 일반인들과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고 그들의 사고는 우리와는 전혀 달라요. 시작부터 그리고 애초에 그 전제라고 해야 되나? 전제부터 그들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분명히 일반인들과는 전혀 사고하는 전제와 방법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르지 않으면 그건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해 봤을 때 그 사람이 사고가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끝나고 있으면 이건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뭐 기가 어디 돌아가고 기로 인해서 내가 뭘 할 줄 알고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거나 이러한 걸 경험을 받거나 이거 했다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기술 연마한 거지. 이쪽은 기술 연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고하는 방법이라든가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되는데 다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겪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난 사물이 있다고 말할 것이고 사물을 사물로서 볼 거냐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인간도 사물이에요.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건이에요. 우리도. 물건이란 개념이 우리가 많이 다른 거죠. 인간을 제외한 것을 물건이라고 할 건지 인간도 포함한 걸 물건이라고 할 건지 그러면 뭘 물건이라고 할 거예요? 나한테 존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어요? 뭐가 있어? 그대는 뭐가 있던가요? 나한테 존재하는 것들. 나한테는 존재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개념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개념이 있으면 그건 나한테는 존재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존재하지 않아요. 바람둥이한테는 그 성에 대한 윤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건 나한테 어떤 물건이나 사물이 존재한다는 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 기준이 있다는 뜻이 돼요. 그것을 생각하는 관념이 있다고요. 나한테 아무런 관념도 없는 것은 그냥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강요에 의해서 있는 것도 있고 난 별로 관심 없는데 관심 없으면 안 돼서 관심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사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때 내가 정말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있으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은 없는 거를 치부해도 별 상관이 없다고요. 상당히 그 관념적이거나 주관적인 말씀은 들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그때 그건 존재해요. 나한테 왜 그것이 필요하냐는 것은 나와 운명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운명이라는 것은 숙명론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과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고 내가 무언가 행동할 때 그것이 인연으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할 때 그런 식의 관계들이요. 연기적으로 나한테 연결돼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들만 나한테 있는 것들이에요. 그 외에는 우선은 아직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잠재되어 있는 거지. 너무 어렵나? 이상한가? 예? 깨지려고 그래요. 너무 빨리 하시니까. 그런가? 별거 아닌데. 이거 책에 어디 써있지 않았을까? 구분하고 차이 있는 게 그거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던데. 예? 구분하고 차이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는 만큼 구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어느 부분을 구분 지어놓고 있는지, 구분을 지어놓고 있지 않은지를 봐야 된다고요. 구분 지어놓았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는 그 개념이 있다는 거잖아요. 구분 지어놓지 않았다는 것은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무식하다는 거죠.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화초요. 저한테는 이 화초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존재하지 않냐면 이름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있으나 없으나요. 누구한테는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거나 관심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별로 이거 왜 있을까 여기 이런 식의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엔 많은 것이 없어요. 일부러 없게 했어요.
있게 되면 잡념이 생기고 쓸데없는 많은 것들이 형성이 되니까 그걸 간추려서 출연해서 없애버렸죠. 필요 없는 것은 관심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거, 관심 있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기호에 해당하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호는 몇 가지가 안 돼요. 많은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지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이요.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원신 갱생에 있어서 네. 그게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수련 정도라든지 자체의 정도에 따라서 아니면은 선생님이 그때 느꼈던 거하고 지금 느끼는 게 달리 보이시는 게 그만큼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 원신이 최초에는 갱생을 보셨다가 지금은 갱생을 보지 않는 게 그런 어떤 시간의 흐름 아니면 어떤 자체의 정도의 차이 그런 걸로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신 갱생을 분다 안 분다 그런 거요? 갱생의 의미를 준다 안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엔 잘 몰랐다고요. 그런 부분은 별로 심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지 않았다고요. 그게 저 혼자 공부하고, 그러니까 블로그 쓰기 전에 혼자 있을 때는 이론이라든가 수련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원신이 갱생되는 건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진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있는 것,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저 이미 수련했잖아요. 수련해서 나름대로 내가 이루어진 성취한 게 있잖아요. 그 외에 무의미해요. 필요 없잖아요. 그 지식이요. 이런 거 다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해야 지식이 만들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다고요. 누굴 가르칠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깨우침을 설명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한 것도 아니고 분류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글 쓰려고 하고 뭐 남 앞에서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하고 또 해야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것저것 사고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개념 정리하고 지식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세부적으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잘못 쓴 것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식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 할 때 만드는 거지 필요 없으면 알고 있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어떠한 지식을 알 수 있는 사고력이잖아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건 지식을 외우고 있거나 알고 있거나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외울 수 있고 알 수 있고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사고력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고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비우는 거예요. 고정관념은 없애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시 어떤 지식을 찾아낼 수 있어요. 과학적인 지식을 찾아낼 수 있는 과학적인 사고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과학이 알아낸 지식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원신이 갱생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요. 갱생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그 전에 있는 원신을 버리거나 삭제하거나 소멸시키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정도로 파격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어떤 걸 집도 그러는데 어느 이상 노후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부수고 다시 만들어야지 리모델링을 해봐야 한계가 있다고요. 뼈대가 튼튼해지지 않잖아요. 100년 묵었는데 곧 무너질 건데 리모델링 한다고 튼튼해지지는 않잖아요. 아예 부숴서 다시 만드는 게 훨 편할 때요.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고치다 결국 안 되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고. 우리 원신도 뭐 과거에 수련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전제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책은 원론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수련 안 했던 전제로, 과거에 수련 안 했던 전제로 이 생에서 처음 수련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해왔던 자기 습기가 굉장히 깊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있다고요. 성향과 심리적인 성향과 정신적인 성향, 뭐 생각, 감정 일어나는 많은 것엔 이건 다 관성법칙 같아요. 하던 짓을 또 하려고 하고 또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업에 관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좀 고치고 좀 나은 걸로 만들어지는 것보단 차라리 부수고 파괴시켜버리고 다시 만드는 게 훨 편하거나 낫다고요. 그런 면에서 원신이 갱생된다고 말하면 명확한 단어는 아닐 것 같다고요. 갱생이 아니라 그냥 재창조. 재창조에 가까워요. 원신 창조예요. 바른 몸 만든 적이 없잖아요. 과거에 바른 몸 만들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불성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몸이 중요한 이유, 그래서 바른 몸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많은 가르침에서 말하는 순수의식, 무국, 태허, 그 외에 그런 식으로 본체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본체 개념은 거의 바른 몸 수준에서 끝나요. 그 말들이요. 아래야식이 이 중맥 이거나 이거보다 한 단계 조금 위이거나 그 정도예요. 바른 몸은 아래야식이 아니에요. 아래야식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9식이나 제10식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9식은 있는데 10식은 말 안 하니까 그렇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가르침은 이 정도에서 끝나요.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이 정도 가는 사람들은 자기 알아서 가요. 여기까지 오게 하기가 힘든 거지. 그 원천이라는 걸 쓰기도 해놨지만, 이렇게 층층이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꼭 층층이 있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몰라요. 있어요, 그냥. 여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쭉, 여기가 대충 여기가 무국이라 하거나 태극이라 하거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기가 본체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본체.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본체들 위에도 있어요, 이런 게. 무수히 많아요.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왜 있어야 되냐고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의식 전변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경계 짓고 만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창조법이라는 걸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주의 하나의 경계선이야. 이게 있어야 돼요. 이 경계선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식으로 있는 건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수 없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일종의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또 우주에도 우주 밖에 경계선이 있을 것이고, 이게 이 층이에요. 이 본체론 가지고 우주를 논할 수는 없어요. 우주는 생각보다 더 안에 있는 본체예요. 사람들이 막 헷갈려가 섞어서 막 사용하는데,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눈에 얘기했듯이 좀 우주를 느꼈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래요. 우주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지구 밖에 나가면 우주가 아니에요. 그냥 지구 대기권이에요. 지구 대기권 넘어가봐야 우주가 아니에요. 그냥 태양계예요. 태양계 언제 넘어갈 건데요? 태양계가 우주라고요? 태양계는 우주 아니에요. 이게 우주 크기라고 하면 태양계가 이만해요? 이거보다 작죠? 이걸 우주라고 할 거예요? 이건 말을 막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하겠다만 한 말이 없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공부해야 된다. 우리는 엄밀하게 해야 돼요. 공부를 그렇게 이게 층층이 있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하나 넘어가야 돼요. 그냥 대충 우주 본체, 우주처럼 되겠다는 우주와 합일되겠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건 망발이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지구는 한번 나가보라고 해요. 지구만큼 바라지도 않아요. 내 정신의 크기가 이 마을만큼만 돼봐요. 그럼 성인이 돼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만한 사람만 하나 만드는 것이 소원인 거예요. 한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지는 게 그만큼이에요. 한 마을만한 사람이요. 이게 웃기는 얘기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나 이런 게 다 순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순서적으로. 수신이잖아요. 수신은 자기 몸만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가 돼요. 이 제가에서 이 가문은 생각보다 커요. 이게 마을이에요.
옛날 사람은 가문은 요즘처럼 4명, 4식구 사는 거 이거 아니에요. 3식구, 4식구 이렇게 살고 있는 걸 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단체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광룡 가예요. 네? 맞잖아요. 이거 가문 수준이에요. 이거 요래봐야 이것도 하나의 가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을 수준이에요. 이 다음에 치국이란 말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이게 과가 나라를 다스려요. 이게 국가도 가예요, 가. 국가예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 가문이 커지면 국가를 차지해요. 나? 옛날 맹사성인가? 누가 옛날 그 춘추성문시 이런 데 보면, 그 손님들, 집안에 있는 손님들이, 이 가신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데요. 무수히 많아요. 얼마나 많은 가신들을 내가 먹여 살리고 있느냐가 자기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되고 치고서 천하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순서적으로 한 거예요. 순서적으로. 내 의식 크기를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공부예요. 평천하예요. 우주 얘기 안 해요. 천하 넘어가서도 한참 걸려요. 이거 없어요. 이거 아예 평천하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이것도 지구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천하에 지구 없어요. 그냥 하늘과 땅만큼이에요. 지구만 쓰지도 않아요. 아직 지구까지 가지도 않은 거예요. 이건 지구도 아직 안 간 거란 말이에요. 옛날 사람이 생각하는 평천하는 그냥 이웃나라 정도예요. 이웃 몇 나라 잡아먹으면 내가 천하 평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일본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를 먹는다 하면서 일본 평정한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천하는 일본이란 말이에요. 중국의 천하는 그 중국 땅 그만큼인 거고. 이게 너무 사람이 그릇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그릇이 작은 게 아니라 엄밀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라고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우주 한번 논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즘 들어 자꾸 허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큰 것에 자기를 비교하는데, 그건 그만큼 자신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명확하고 실제적으로 하라고요. 세상은 물리적인 세계이고 과학적인 세계인데도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너무 세상이 과학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에서는 뻥튀기가 되어 있다고요. 합리적이지 못해요. 사고를 합리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태극이나 뭐나 이런 거 얘기해봐요. 이 정도예요. 무극이요? 여기가 무극이에요. 평천하가 무극이에요. 관념이라고 해서 관념을 이렇게 함부로 막 넘어가냐면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옛날 사람은 그렇게 허영들 있지 않아요. 중국인들이 좀 허풍 떠난 애들인데도 이 정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인들 다 허풍이에요. 그 논어 맹자가 다 읽으면 다 허풍이에요, 이거. 뭘 기본적으로 허풍이에요. 뭐가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한 거고 그렇게 하는 건 그들의 성격이 그렇게 얘기해.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하는 건데 과장한 게 이만큼이에요. 근데 요즘은 중국인들보다 더 우리가 뻥튀기가 된단 말이에요. 더 허풍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무리 태어난 무국을 얘기해봐야 이 정도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지구가 넘어가지도 않아요. 무국론으로 지구 못 넘어가요. 관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없이 넘어가고 무국이나 태극이나 아니면 불성이나 신성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멀리 깊이 넘어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딱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만큼만 얘기해요. 목적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눈앞에 그 정도,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허황되게 가르치면 안 돼요, 사람은. 허황되게 말하지 않았다고, 옛날 사람들은. 똑똑하거든요. 내가 창조한 시간과 공간을 관조하게 되며 그 안에서 평안함을 느낍니다. 이 박천왕적인 독립선언을 위해 무엇보다도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이래서 자기가 홀로 서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제 세상을 하나하나 차지해 가는 거란 말이죠.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인 권력과 땅 크기, 돈 많은 그 정도를 해나가는 것이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건데,
정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련의 크기로 인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또 그냥 정신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완주가 있어서 커져가 된다고 했잖아요. 바른 몸이 생기고 바른 몸이 확장되고 그것이 실제로 있다고요. 또 확장된 만큼 해야 될 일이 생긴다고요. 그냥 이것도 환상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에요. 그런 식의 생각하는 건 물질론, 지금의 그 과학주의에 빠져 있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무엇이 사물이고 물건일지는 이때 정해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평천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왕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평천하 해야 돼요. 세상을 다 잡아먹어야 되나? 너무 그건 심한 말인 거고, 내 의식이, 내 마음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그 실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이 있다고요. 물론 그거의 크기에 맞게 사회적인 크기도 되는 것이 원래 과거이고 과거의 가르침이 그랬던 건데, 그게 뒤틀린 이후로는 좀 문제가 됐어요. 내 완주의 크기가 마을 정도면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라 정도 크기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원래 이게 옛날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 맞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그런 식으로 이거와 이 정신적인 크기와 실제 사회에서의 크기가 같았는데, 이게 어떻게 뒤틀리게 됐을까요? 이게 어쩌다 보니 이게 뒤틀리고 안 맞게 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맞아야 돼요. 맞는 게 맞아요. 안 맞게 되어 있는 건 이제 세상이 그만큼 살기 힘들어졌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야 될 세상이, 이걸 어느 정도 맞춰지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바라요. 그걸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싶다고요. 지금 해야 될 게 그거라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그냥 세상이 좋아지거나 하진 않아요.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세상 시스템을 짜야 돼요. 그냥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죠. 아쉽기도 하고. 선생님, 그 자본주의라는 사상하고 네. 도의 사상은 좀 서로 의견 배반적인 않습니까? 아니요, 똑같던데요. 누구나 다 강해지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으니까 똑같은 거지 않을까. 그냥 자본주의도 욕망의 분출이니까 뭐라 하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행동하고 일을 해야 돼요. 할 일이 주잖아요. 자본주의가 전 좋아요. 할 일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휘두르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본주의 자체는 없어질 수 없어요. 근데 자본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있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본주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본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있게 됐잖아요. 세상의 통념, 우리의 상식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자본주의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우리의 상식을 그들에 의해서 통제돼 버렸잖아요. 불교의 견성, 유교의 경물치지 또는 인식의 확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결국 원신갱생이란 이렇게 각성된 의식을 천지의 신기를 끌어모아 몸으로 생성한 것입니다. 이때 분명히 천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는 시험을 거치기도 합니다. 역시 이 초기에 쓴 글이라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글을 쓰죠. 뭐 천지의 신기를 끌어모으는, 뭘 끌어모은데 이게. 그리고 천지 허락이라. 이거 애매한 문제인데. 허락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야 되기도 해요. 허락이라고 해서 누가 인가해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가 와서 인가하는 그런 식의 것은 아닌데, 공부하는 게 내 노력만으로 공부가 되지 않아요. 주위의 도움,
이걸 허락이란 말로 이제 표현한 것이 그런 의미예요. 주위의 도움과 주위에 받쳐주는 것이 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는 것은 자기 위해서 하는 것 똑같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하겠죠. 내가 세상을 위해서 독 닦고 있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공부하는 방법은 자기를 위해서요.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아닌 게 아니에요.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네가 사고의 크기가 작아서예요. 사고의 크기가 큰데 공부가 안 된다는 건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엄밀해요. 생각 크기만큼 공부돼요. 생각이 컸는데 공부가 안 됐다는 것은 공부가 잘못된 거라니까. 그거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천지의 허락이라는 것은 천지라는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건 주위의 많은 것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공부가 된다고요. 이 주위가 내 공부를 원치 않으면 전 공부할 수 없어요. 공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공부를 원하는 자, 원하는 사람, 원하는 그 무엇이 내 주위 외부에 있어야 나도 공부가 돼요. 나 혼자만의 노력이나 나 혼자만의 의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여러 사람의 의지로 존재하고 여러 존재들의 의지로 있는 거라서 서로 간에 맞아줘야 돼요. 재밌는 것은 이 시험이 현실, 비현실 어디로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견성성불이라고 해서 견성만 하면 곧 바로 부처가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부처가 못 되는 견성은 견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면 견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견성을 하고 몸의 변화를 느끼고 그에 따른 도의 증득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법신이라고 하는 원신을 보고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이 첫 경험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놀라움의 연속인지 안 해본 사람은 어찌 알겠습니까? 견성체라고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어찌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이보다 더 멀리 있고 내가 알기로는 그분은 범부를 깨우친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이 오르는 것이 무의미하여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 99단에서 멈추었습니까? 100단이 되면 이제는 이 우주와는 무관해집니다. 노자가 글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자도 필요 없고 도도 필요 없습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건 관심 끌려고 쓴 것 같은데. 아, 쑥스러워. 유교에서는 대학의 경물 취지의 중요성을 모르는 듯합니다. 주자도 끝까지 대학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대학을 배우기를 바랐습니다. 대학을 익혔으면 경물 취지가 되어야 하며 단순히 자구 해석이나 외우는 정도로는 대학을 공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중용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몸 안에서 미발대의 오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맹자의 부돈심이 이겁니다. 대학의 아쉬움은 깨우침은 있는데 이를 완성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중용으로 넘어가기엔 과정이 너무 생략적입니다. 지어지선으로 전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과정이 많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 유교적인 방법으로 수련해 나가기는 너무 건너뛰는 게 많아요. 자세한 과정을 설명해 주지 않은 게 있으니까 아예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배우잖아. 유학자들이 그것이 수도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별로 없게 되는 건 그런 말에 속아서 그래요. 경전에는 그렇게 안 쓰여 있다고 하고 경전에는 자세하게 써 있지 않아서 그래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인식의 확장은 서양 철학에서 나온 것인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내가 깨달은 책입니다. 인식의 지평을 알게 했습니다. 하이데거나 흡설은 세상에 대한 태도를 즉 존재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화이트에 대해 과정과 실제는 세계관 형성을 도왔고 그레고리 베이티스는 사회의 문제가 상위의 논리 개념으로 올라야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이 각성 있는 것과 비슷함을 알았습니다. 이거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이건 예전에 이런 걸 읽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다 잊어먹었어요. 지금 이거 자세하게 물으면 더 대답 못해요. 이미 이것도 20년 전인데 참 늙은 건가.
결국 각성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구원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국인이라 이들의 사고체계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돌대가리이거나. 네, 서양체를 읽으면 어딘지 모르게 잘 알 수 없다는 거 무언가가 있어요. 뭔가 아쉬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공단 이후는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호수를 많이 했고 지금도 신명들은 이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명들이 그러긴 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던데 별로 성의는 없었어요, 대답이. 선배나 스승 등이 주는 호수를 외우면서 그분들의 도를 내려받는 것입니다. 역시 초기에 쓴 말이야. 스승의 도움 없이 공부하는 건 어려운 건 또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체계로 수도되는지 이게 설명하면 좀 사람들이 고지곳대로 알아듣지 못해요. 또 마음대로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 설명이 주기도 어렵고 성격상 다 까발리고 싶은데 이게 말해버리면 이상해지고 그 옛날에 썼다가 지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위험한 말이긴 한데 그렇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러네. 지금은 대부분 혼자이거나 스승들이 도를 주기 어려운 경우라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깨우침이 중요합니다. 깨우침도 크기가 있어 장전은 대각이라고 했는데 깨달은 크기에 맞추어 내 영의 크기가 좌우되고 그 크기가 단계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커질까요? 그것은 더 높은 이상을 갖는 것입니다. 더 높은 꿈 그리고 그에 맞는 관념체계를 생각하며 천지와 맞먹는 지식을 쌓아 커가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을, 국가, 지구, 우주 이런 것을 위해 자신의 위치, 역할을 생각하며 스스로 생각과 비교하며 자기를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단순히 우주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입니다. 우주에서 살고 우주를 위하는 방법을 고민하지도 않으면서 우주로 나간다고 하는 건 건방진 겁니다. 지나치게 무지한 것이고요. 도를 오해함이 큽니다. 이것은 남명님에게 물어본 고든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내 수준에 맞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 평소에 살아가며 행동하고 행동해 온 것이 내 안에 쌓여 때가 되면 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넓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해 온 삶이 나의 도이다. 수도는 거짓이 없는 것이다. 그 사람이 과거에 살아온 삶의 방식의 크기가 지금 수도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갑자기 고단자가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우주를 위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주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건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주로가 너무 넓다고 했으니까 지구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뭘 할지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이거 내 존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굳이 도덕을 필요도 없고 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도를 닦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 존재하는 이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이유로 이 세상에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밝히라고요. 그게 도 닦는 거예요. 내 도를 닦다 보면 나의 빛이 주변을 비친다고요. 근데 그 주변을 비친다고 할 때 그냥 빛이 비치는 것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빛은 태양처럼 그냥 물질적으로 아무렇게나 다 주고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과학적인 태양인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나한테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쓰고 있거나 내가 어떤 원인과 이유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이 주변을 비친다고 하는 것은 비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이유 없이 비치지 않아요. 아무 이유 없이 비치고 있다면 제가 그러죠. 그거 뭔 빛이냐고. 전 물어요. 말이 이상하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빛이 있어요. 빛이 나와요. 번쩍번쩍번쩍. 그러면 거기서 왜 빛이 나오냐고요. 쓸데없이 에너지 소비를 왜 하고 있냐고요. 주변에 너 있다는 걸 그렇게 알려서 무엇을 어찌 하자고요. 그런 명확한 구분 없이나 아니면 생각 없이 그렇게 외부의 빛을 방출하거나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요.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이쪽 세계에 살던 생각의 습관이에요. 이쪽 세계에 살던 습관대로 거기서 살고 있는 거고 그렇게 자기 정신을 형성시킨 거예요. 아까 바른 몸도 그랬지만 굳이 바른 몸이 아니라 혼백도 마찬가지예요. 혼백도 어떤 형태를 띠는데 그 형태에 띠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렇게 띠기를 바라거나 그렇게 욕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의 모습은 그 사람의 감정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인 거고 항상 원하고 관심이 있던 모습대로 얼굴이나 몸이 형성돼요. 그래서 그 모습에 형성된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의 심리나 마음이나 정신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이 우주에 내가 어떤 빛을 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비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이 돼요. 그 무언가를 비친다는 건 그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보살이라고요. 내가 그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 빛을 비치라고요. 그러니까 그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보살처럼 항상 중생을 위해서 뭔가 행동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빛이라고요. 그냥 빛을 내라고 하니까 빛을 번쩍번쩍번쩍하게 내면 진짜 대가 나쁘다고요. 그래 내가 그런다고요. 그거 뭔 빛이냐고 대체. 어짜 이상한 사람 있어요. 많아요. 그 원신경영하고 깨달은 사람이고 수도에서 신과에 뭐 높이 올라간 데도 그러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길래 이따위 짓을 하고 있냐고. 진짜로 그러고 있다고요. 이쪽 세계에 살던 습관을 굳이곧대로 가져가요. 그쪽에도. 여기서나 거기서나 멍청한 건 멍청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바보짓은 바보짓이라고요. 그래서 좀 그쪽 세계에서 소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소문이 안 좋든 간에 아닌 건 아닌 거라고요. 쓰레기도 아마 버리고 다니면 항상 뭐라 그러거든요. 여기 네 쓰레기를 왜 흘리고 다니냐고. 거기서 쓰레기는 관념 쓰레기예요. 어디 있었다, 어디 살았다, 어디서 수련했다, 그러면서 거기 막 쓰레기를 버리고 다녀요. 자기 혼 비슷한 것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요. 이상한 쓰레기들 많아요. 누군가가 어떤 굴에서 공부했다면 거기 가보면 분명히 그 사람 혼체, 어떤 영체가 있어요. 진짜가 아니라 그냥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인데 있어요. 과거에 거기서 수련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요. 그럼 치우죠. 그런 거 좀, 이상한 쓰레기들 버리고 다녀. 어떤 놈이, 예전에 책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어느 산에서 수도를 했으면 거기에 깃발 떠 꼽는다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수도 득도했다고. 그거 빼요, 나가면. 그거 왜 거기다 꽂아놔요, 그런 데다가? 무슨 어디다 낙서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지나가서 여기 나한테 왔다 갔다. 어떡하라고. 여기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이쪽에서요. 근데 왜 여기서 하던 그런 식의 버릇을 거기서도 하냐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는 놈들이 많아요. 공부를 애매하게 해서 그래요. 항상 문제는 여기도 하던 행동, 거기서 하는 거, 그거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건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 불교에 나온 것처럼 무주라면서요. 멈추면 안 돼요. 움직여야 된다고, 항상. 머물면 안 되는데, 이미 나의 어떠한 곳은 머물러 버렸잖아요. 난 여기 있는데 내 몸의 일부가 여기 남아있어요. 난 여기 지나갔는데. 그럼 뭐예요? 공부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신이라 그러지. 이런 어디서 배워가 이런 거 다 멈추지 말라고 했는데 머물지 말라고 놓고 다니지 말라고.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돼요. 공부를 엄밀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 사람한테는 안 했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안에 발음을 쌓는 것이며 그 쌓는 것을 도로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자체는 어렵습니다. 이 발음을 쌓는다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결국 나중에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업인데 뭐 공덕 쌓는 거나 선업 쌓는 거나 이런 건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게 공부시키는 거예요. 뭐 그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누구는 별로 어려움 없이 하나의 생각을 넘어가요. 뭔가 알려주면
그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맞다고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데 누구는 아예 이해를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고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한 물건인데 나한테 어떤 물건은 있는데 어떤 물건은 없어요. 이게 공부시킬 때 나타나요. 누군가는 이런 개념 가르쳐주는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사람한테는 내가 가르쳐주는 그 개념이 물건으로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다가가지 않을까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만한 마음을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요. 그 지식을 또 그 가르침을 배울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게 평소에 그런 것에 습관 들어놓고 그런 것을 받아들일 만한 업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요. 가장 흔하고 쉽고 그냥 아무렇게나 가르쳐준 것이 하나가 선업을 쌓으라는 건데 선업 쌓으면 나중에 뭐가 되냐고 이렇게 하면 예, 차라리 자기를 가르쳐줄 좋은 스승 인연도 만들어요. 그게 아닐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예요.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어떤 인연을 만나게 하고 어떻게 공부하게 하고 누구 더 수월하고 더 어렵게 가는 그것을 결정시켜요. 이거 역시 많이 봤어요. 무엇을 배웠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고서 다가오고 있는지 배울 수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요. 분명히 그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배울 만한 생각을 안 했으니까 배우고 있지 않겠죠. 그러면 더 얘기하면 제자량이 되잖아요. 아, 나도 좀 이상한 성격 같은데. 이게 또 아까 얘기했던 것이 나오는데 본성 개념에는 삼일 신고의 자성부자나 불교의 열애장, 유교의 리일분수 등이 사람은 처음 날 때부터 엄격하게 구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미물부터 영이 차츰 진화했고 인간이 왔는데 어디서 불성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법신에서 나오고 법신에서 시작하였으니 본성이 법신을 함유한다고 한다면 승만경에서 열애장의 확인은 모든 중생이 고를 싫어하고 열반을 즐겨 구하려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열반을 구하려는 것은 열반이 없기 때문이고 열반을 구하려는 욕망이 열애장의 근거라고 하였으니 이는 더 나아지려는 열망입니다. 이것이 존재의 힘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지향성이 결국은 열반에 이르는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부처가 되고 싶고 하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나 전제로서 불성이나 본성을 말하기보다 미래에 당연히 이루어야 할 우리들의 보편적인 이상으로서의 본성과 현재 내면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중인 욕구를 긍정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자천할 수 있고 내 안에 신화이든 불성이든 무엇이든 있다는 것은 모두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이 조울을 향한 끊임없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성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마음입니다. 이 승만경에 이런 글이 써 있는데 승만경은 누가 썼더라? 여자가 쓴 걸로 아는 승만이. 그 계절은 내가 보면 영남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말을 보면 경이로워요. 이걸 알고 있다는 게 사람에게 그 본성 함유라고 하면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걸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다고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과거식 말이에요. 나한테 본성이 있다. 이 얘기는 과거에 나는 본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나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때.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라고 하면 본성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게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본성이 있는데 나한테 불성이 있는데 여기에 있다고. 미래에 있어. 미래에. 이게 뭔 차이가 있냐고 할지 모르는데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과거를 보고 있지 않다고요. 나는 내 시점은 항상 요 앞에 있어요. 미래. 한 단계 앞에 있다고요. 이게 무주의 다른 모습이에요. 머물지 않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다는 게 계속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머물지 않는다는 게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모습은 이 미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과거에 없어요. 여기엔 남아있지 않아요. 나는 항상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뭘 하고 있고 해야 되고 항상 앞에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지금 해야 될 거 하고 있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것들 이런 식으로 미래형으로 존재한다고요. 이렇게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뭐 흔적이 남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래요. 과거는 없어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오직 나한테는 미래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만 있어야 돼요. 내가 외우고 있고 아까 말한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과거에 지식 필요 없어가지고 공부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과거가 그래요. 과거형이에요. 미래에 내가 필요하다면 그 미래의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은 미래에 있어요. 쓰려고 써야 할 때 이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과거에 내가 외우고 공부하고 해서 지식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건 필요하면 만들어지고 필요할 때 노력하고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본성은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성으로 인해서 내가 견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견성했다고 하면 이 견성이란 말 자체가 이미 과거형이에요. 견성은 과거에서 일어나요. 성을 받다가 되잖아요. 이미 지나갔어요. 성은 보면 안 돼요. 왜요? 미래에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어떻게 봐요? 계속 보려고만 하고 있는 거지.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승망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시점이 미래에 있다고요. 똑똑하다고. 이걸 설명한 사람들이나 이해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 항상 미래에 있어요. 미래. 그러니까 득도도 할 수 없고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부처가 되지도 않아요. 왜요? 미래에 있으니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할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뭘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왜 살아가거나,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에만, 여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안 보고 과거도 보지 않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본성이 나한테 있다 없다고 말하는 거 필요가 없다고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이 저는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벌써 시점이 달라요. 내가 보는 시점은 그쪽이 아닌데 계속 그 사람의 과거 자꾸 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저도 힘들어져요. 제 깨우침도 없어져가고 점점. 저는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위 사람은 다 이런 사람이면 나도 따라가요. 이제 하향 평준화가 돼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깨달았다는 거 이렇게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나는 다른 시점에서 살고 있는데 주위 사람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잊어먹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하고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익숙해지니까 요령이 생기던데. 자기를 지키는 것도 이제 요령이 생겨요. 그러다 그 요령이 생기기까지는 조금 갈등도 많이 겪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이런 생각도 특히 가족이 그렇게 만들겠죠. 그래서 하다 보면 분명히 내 공부를 방해하는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근데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 내 깨우침도 좀 약한 거나 그 저항력이 없는 것이 돼버린다고요. 그걸 견디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워해요. 나의 공부 진행을 주위 사람이 방해하는데 아까 말한 시험도 있잖아요. 시험도 주위 사람이 나 시험을 해요. 내가 뭔가를 알아내가지고 깨우쳤는데 그거 설명하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내가 공부하는 걸 남들이 방해하는 것 같은, 내가 어떤 능력이 생기면 그 사람이 그런 거 나중에 공부하면 다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능력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능력이 만들어지거나 어떤 것이 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또 고민하라고요. 주위에서 내가 어떤 것을 나아가고 어떤 것을 깨우쳐가고 어떤 능력이 생겨가는 것에 대해서 참견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선은 공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나를 시험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알고 있거나 자기가 아직 깨우치지 않았는데 깨우친 사람처럼 말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직 공부하는 중인데도 공부한 사람처럼 행동한다고요. 그래서 주위 사람 도반이 공부할 때 도반이 도움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봤거든요, 이것도. 공부를 좀 하니까 뭐 기운도 느껴지고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위 사람이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대요. 자기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 완전히 득도하면 완전히 그 공부 완성되면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공부 완성이 언제 되는데? 그거 기억 없는 건데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나중에 공부되면 다 할 수 있다고. 공부가 언제 되는데? 그 참 그래요.